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항식은 말 그대로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그래서 그걸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덧셈 뺄셈을 하려고 해요. 근데 더하기, 빼기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은 동류항이 있어야 되거든. 동류항이 뭐예요? 같은 항이죠. 같은 항. 문자가 같으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으면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자에 대한 차수가 있는 걸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하지? 그래서 일단 이 동류항들끼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항식을 먼저 정리하려고 해요. 그 정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내림차순. 두 번째, 오름차순이에요. 차수가 뭐예요? 문자에 붙은 지수 얘기하는 거죠. 그쵸? 차수를 기준으로 말하는데, 내려가는 순서,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차함수를 쓸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죠. 그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오름차순이라는 건 뭐겠어요?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리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면 c 더하기 bx 더하기 ax제곱, 이렇게 쓰는 게 오름차수입니다. 별로 사용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했듯이 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얘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써볼까요? 요렇게 생긴 애랑 요렇게 생긴 애를 더하기, 빼기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동류항이 있나요? 동류항 보이는 거 있어? 요거 하나 있나요? 그렇죠? 동류항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해?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자의 기준을 정합니다.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할지를 정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x를 기준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라고 한다면 x를 기준으로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랑 얘는 둘 다 x에 대한 지수가 얼마예요? 차수가 2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숫자 취급합니다. 이렇게. 얘는 1차죠. 그래서 얘를 2y 세제곱 x 더하기 4. 그래서 2차, 1차 상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세제곱에 대한 게 얘밖에 없죠. 그래서 2yx 세제곱. 제곱에 대한 게 여기 하나 있죠. 더하기 y 제곱 x 제곱. 그리고 더하기 y 세제곱 x 더하기 3y 제곱. 이렇게 돼요. 이 둘을 만약 더하기 한다면 어떻게 하냐? 차수 얘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x제곱에 해당하는 애들끼리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x제곱. 그리고 x에 대한 1차식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더해서 이거는 뭐 3y 세제곱 x.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돼요? x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게 이제 더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했다라고 하고 x에 대해서 더했다라고 하면 x에 대한 차수들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문자가 있지만 문자가 마치 숫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내림차순을 이용한 덧셈입니다. 빼기는 당연히 뭐만 해주면 돼요? 그냥 뒤에 있는 거를 얘에서 얘를 빼준다고 하면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요. 더하기 빼기는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정리하는 것만 처음에 연습해서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곱하기에서 등장하죠.
8페이지 밑에 보면은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해서 공식들이 있죠. 맞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5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추가적인 애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오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이건 시험 보겠습니다. 알았죠? 시험은 그냥 간단하게 백지 주고 나머지 다 쓰라고 하면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백지 노트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곱셈을 하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곱셈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전개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고등학생이면 좀 다르게 하겠죠. 뭘 해? 하나를 늘립니다. 그렇죠. 하나 늘린 것도 할 수 있냐는 질문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연장을 하는 건데, 중학교 때 했던 거에서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거 2개 곱한 게 얘네, 그럼 걔랑 얘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일단 정확하게 하는 방법 정도는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해는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곱하기라는 거는 다항식의 곱하기에서 이 곱하기에서 우리가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를 곱하고 여기서 얘를 곱했죠. 다항식의 곱하기는 괄호당 하나의 항을 골라서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당 항 한 개 선택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써준 거거든. 그럼 3개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괄호가 3개짜리면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고 하나 골라서 곱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하나 고르고 그 다음 다른 걸 골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AC로 하는 거 2가지 다 했죠. 그럼 그 다음 누구랑 누구를 곱해야 돼요? A랑 D랑 E. 그 다음 A랑 D랑 F. 그 다음 이제 그럼 이렇게까지 다 했잖아. 그 다음 누구 와야 돼요? 얘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요? B, C, E, B, C, F, B, D, E, B, D, F 이런 식으로 각각 괄호당 항 한 개 골라서 곱한다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는 가요? 이거를 되게 어렵게 표현한 문제가 페이지 잠깐 넘겨줘요. 51번입니다.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고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개념이 좀 한 번에 우르르 설명할 게 있으면 그거 다 설명하고 다시 문제 우르르 풀 건데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를 번갈아 가며 진행할 겁니다. 51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얘가 여기가 있대요. 전개하면 괄호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괄호는 하나씩 골라서 곱하면 몇 개가 곱해지는 거예요? 10개가 곱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x대만 곱하면 어떻게 돼요? x에 10제곱이 나와요. 10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x 9제곱의 개수를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죠? x 9제곱의 개수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건 곱셈 공식이 없거든. 중학교 때도 안 배웠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쩌라는 거지? 괄호당 항을 한 개 선택해서 곱한 게 지금 결과물이라면 얘는 모든 괄호에서 x만 고른 거죠. x의 9제곱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9개의 괄호에서 x를 고르고
한 개의 괄호에서만 뭘 골라야 돼요? 숫자를 골랐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을 고르고 나머지 9개가 있잖아. 괄호가 맞지? 거기에서 전부 다 x를 고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1, x 9제곱이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짓을 다 해야 되잖아. 그치? 한 개의 괄호에서 숫자를 고른다고 했는데 그 괄호가 얘일 때 x 9제곱. 그럼 여기에서만 숫자를 고르고 나머지는 다 x를 골랐다면 숫자 누구? 2죠. 그래서 2, x 9제곱. 세 번째 괄호에서 숫자를 고르고 나머지 그러니까 x, x,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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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골랐다면 거기서 나오는 항은 3, x 9제곱. 이렇게 쭉 나아가면 마지막 괄호에서 10을 고르고 나머지 다 x. 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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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까지 골랐다면 10, x 9제곱이 될 거고요. 이걸 더한 게 x 9제곱의 개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애초에 곱하기를 저거를 전개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이걸 못해. 그렇죠?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부용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건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고요? 55가 됩니다. 이건 뭐 다 더해도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2학년 때 비슷한 걸 하거든.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괜찮죠. 1부터 쭉 다 더한 애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돼요. 처음이랑 1부터 11을 할까요? 이렇게 하자. 1이랑 10 더하면 얼마예요? 얘랑 얘 더하면 얼마예요? 네, 실제로 다 11씩 됩니다. 그래서 11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냥 써볼까요? 처음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이 둘 더하면 얼마? 11, 둘 더하면 얼마? 11, 이 둘 더하면 얼마? 11, 둘 더하면 얼마? 11, 둘 더하면 얼마? 11, 11이 5개 있다. 그래서 55가 되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이런 짓을 해야 되나요? 라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서술형은 나왔는데 이걸 다 더하다가 실수가 나왔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틀리는 거예요. 다 구했는데 이제 그냥 틀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100점 맞는 애가 그냥 없어. 학교에 그냥 100점이 기본적으로 잘 안 나와요. 학교에서 100점 나오면은 우르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수학에서 100점 나왔다? 걔는 그냥 되게 잘하는 애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와. 100점이 안 나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고, 그럼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냐로 이야기합니다. 즉, 어떻게 해야지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수 있냐. 간단해요. 빨리 푸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요.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카트라이더라던가 카카오 레이싱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반 맵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커브가 별로 없습니다. 그쵸? 이런 둥그런 맵이에요. 드리프트 보통 이런 네모도 아니죠. 이런 맵이에요. 둥그런 거. 이런 거를 달리는데 1등 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차 제일 좋은 거 뽑으면 됩니다. 무조건 1등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능 좋은 차가 무조건 1등 합니다. 근데 맵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죠. 레벨이 올라가면 이런 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여기에서 1등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1등이 아니죠. 여기서 10% 안에 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로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이 맵을 연습을 해야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유형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시합하는데 연습 안 한 맵이 있어? 시합을 잘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죠? 두 번째, 이런 맵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지름길이 있어. 지름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름길로 가면 당연히 빨라요.
이렇게 갈 거 이렇게 가면 빠르니까. 그치?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러니까 보통 지름길은 어때요? 지름길로 들어가려다가 실패해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지름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요. 대신 그거 성공할 수만 있다면 압도적으로 1등 할 수 있겠죠. 학교 시험이 딱 이런 느낌입니다. 웬만한 유형들은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거의 모든 맵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맵이 나왔을 때 그 맵에서 나 이 맵 지름길 갈 수 있어. 가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지름길로 가는 건 당연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습 없이 못 가. 괜히 가려다가 더 늦어져요. 근데 연습을 한다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1부터 10까지 더 하는데 이런 방법을 연습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름길이 웬만하면 존재하는데 그 지름길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수학에서 연습은 뭐냐? 그냥 단순히 계산 연습이 또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해력을 높여야 돼요. 즉 몸을 편하게 하고 머리를 고생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몸을 편하게 하고 머리를 고생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운동할 때는 몸을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이나 이런 공부에서는 계속 머리를 힘들게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복잡해. 그냥 쉽게 그냥 하면, 대사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도달하지 못합니다.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고생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고생시키는 건 연습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보통 수학은 나 그냥 중학교 때 수학 못했고 그냥 어렵고 하기 싫고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습하면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10%까지를 뽑는 거예요. 1%를 뽑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애들을 뽑고 싶으면 1%만 뽑으면 되죠. 뭐하러 10%를 뽑아. 그게 아니라 니네 열심히 했어 라는 영역이에요. 그걸 지금은 10%로 잡은 겁니다. 과거에는 4%로 잡았고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곱셈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곱셈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a 더하기 b의 제곱 어떻게 돼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중학교 때 했던 거 까먹었을 수 있는데 다시 외우세요. 알았죠? 중학교 때 이게 제곱을 했죠? 그럼 당연히 뭘 하겠어요? 고등학교 때? 시시하니까 세제곱을 하는데 세 개짜리의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개짜리의 세제곱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즉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서 심화를 시킨다는 거죠. 제곱이었으면 세제곱 또는 세 개짜리의 제곱을 합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두 개짜리의 세제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거 보이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개념 쪽으로 넘어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또 뭐 있어요? a 더하기 b 완전 제곱식 두 개 있고요. 그럼 또 뭐 있어요? 얘 이름은 뭐죠?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합차공식이죠. 그렇죠. 합차공식. 합차공식은 이렇게 돼요. 합차공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즉 가동 원리, 얘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소거되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에서 변형되는 것도 뭔가가 소거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많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가운데 것만 마이너스예요. 둘을 곱한 결과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도 있어요. a-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둬도 됩니다. 자, 그것만 있냐라고 하면은 또 아니죠. 뭐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랑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전개한 결과가 a 4제곱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얘랑 뭘 곱한 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죠? 중학교 때 했던 거는 우리가 그냥 공식 안 외우고 선생님 그냥 이거 전개하면 안 돼요 매번? 하고선 그걸로 버텼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고요. 암기한 거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말고 하나 더 있죠. 뭐예요?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의 곱이 있어요. 그렇죠?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2개짜리가 아니라 몇 개짜리? 3개짜리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전개하면 x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세제곱, 제곱, 1차 상수. 보면은 아까 비슷한 걸 했죠. x만 3개, x 2개에 숫자 하나, x 1개에 숫자 2개, 그리고 x 없이 숫자 a, b, c 곱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얘는 굳이 우리가 연결되지는 않아요. 얘는 cx 더하기 d 아니야? 교재에 있는 게 아마 cx 더하기 d 같은데 얘는 acx 제곱 ad 플러스 bcx 더하기 bd 이렇게 써집니다. 이게 곱셈 공식들이에요. 교재에 있는 건데 얘네가 왜 튀어나왔냐에 대해서 중학교 거 우리 5개 있죠? 그건 이미 외워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4개에 대해서 확장된 겁니다. 심화가 된 거죠. 2개짜리의 제곱이 아니라 3개짜리의 제곱, 2개짜리의 세제곱, 2개짜리 제곱 차가 아니라 2개짜리의 세제곱, 그리고 합차 공식은 소거되는 거죠. 분명히 항이 되게 많은 것끼리 곱했는데 되게 몇 개 없죠? 몇 개 안 남고 나머지 다 지워졌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제가 무게를 아세요? 네. 저이씨. 문이 너무 세게 닫았죠? 열세 개? 하나만 더 해야 되네. 14번.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쓸게요. 이것도 처음에 잘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교재에 얘가 없어서 이게 8번이거든? 이게 8번이잖아요. 교재에서는 맞지? 그거 옆에다가 아니면 여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x-a, x-b, x-c 얘 전개하면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포함된 애들 있죠. 거듭제곱. 이런 애들 보면은 이게 뿔마가 반복됩니다. 교차에서 나와요. 뿔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세 개의 마이너스인데 뿔마가 이제 교차해서 나온다. 교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개가 첫 번째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 내용입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6번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면은 뭐가 좋을까요? 2x 더하기 y 더하기 3g의 제곱 뭐 이런 거 있다고 할까요? 그럼 2x 제곱, 4x 제곱, y의 제곱, 3g의 제곱 2 곱하기 ab잖아요. 2 곱하기 얘랑 곱하면 4xy 2 곱하기 얘랑 얘 곱하면 6yg 2 곱하기 얘 곱하면 2, 3, 12g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연습해주면 되겠고요. 또 어떤 예시가 필요할까요? 얘를 예시로 든다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4y 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4y 제곱 이렇게 됐을 때 그쵸? 그러니까 얘예요 얘 a가 x고 b가 2y인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개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x 4제곱 더하기 4x제곱 y제곱 더하기 16y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연습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할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다면 한번 관련된 것을 보려고 하는데 57번을 한번 볼게요. 센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풀어줄 거고 숙제는 책에다 해도 괜찮고요. 노트에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편한 대로 해주길 바라고요. 풀어서 채점까지 해오는 게 숙제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책에다가 써도 되는데 책에다 쓰니까 보통 다시 안 풀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숙제로 할 때 가려놓고라도 한번 다시 풀어보든 아니면은 다시 읽어보면서 이해라도 하고 오길 바랍니다. 알았죠? 지금 이제 설명 듣는 거나 집에 가서 설명 다시 읽어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57번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에서 이런 걸 줬어요. 내가 이제 1학년이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잘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거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 3학년 한테까지 통용되는 얘기니까 쭉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뭐 해야 될지 가늠을 못해요. 이게 수학 문제를 기본적으로 방탈출이라고 나는 가끔 비유를 하는데 방탈출 해본 사람이 있어요? 뭐 게임으로라도? 방탈출 뭔 느낌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 안에 갇혀서 이제 방 문을 열기 위해서 이것저것 뒤져서 힌트나 도구 꺼낸 다음에 그걸로 문 부숴서 또 문 열어서 가는 거죠. 수학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원래는 방 안을 뒤지잖아? 방탈출이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릿속을 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재료는 기본적으로 개념들 또는 공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원래 방탈출에 뭐 그림 그려져 있고 그거에 대한 서랍을 찾는 거거든. 그쵸? 얘를 보고서 떠올려야 돼요. 저런 거 비슷한 거 본 거 있는데 고민을 해요. 그리고 머릿속을 이것저것 뒤적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직 없다면 앞을 보는 거죠. 앞에를.
우리 보면서 찾아요. 뭐야, 여기 있는 거네? 얘가 있죠. 얘네. 근데 문제가 있어. 얘를 알려주고서는 쟤를 구하라고 하면은 뭔가 그럴 수 있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구하라고 하는 게 얘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같지가 않아.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계속 고민을 해야 돼.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고민을 오래 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얘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형태는 사실 일반적으로 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아니라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게. 똑같은 게 있고 뭐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아니면 똑같은 게 있고 빼기 A, 빼기 B, 빼기 C가 있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선 얘를 보면서 떠올립니다.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세 개가 다 있으면 인데 두 개씩밖에 없죠. 두 개씩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나가 빠져 있다. 즉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 형태랑 똑같죠. 14번이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저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C 없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A 없고요. B 없고요. 그러면은 전개를 하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2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2 마이너스 ABC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거를 살짝 변형한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을 연습해서 거기에서는 해내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고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마이너스 7이고요. AB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들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요. 이거는 교재 없는데 이런 데서는 쓸모가 있어서 적으라고 했던 거고요. 이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질문 있어요? 60분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K가 루트 2라는 게 있을 때 3 더하기 2K의 세제곱 3 마이너스 2K의 세제곱 빼기 3 더하기 2K의 세제곱 3 마이너스 2K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제곱도 있나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일단 생각하는 건 K에 루트 2를 대입해서 저걸 전개하는 건 엄두가 안 나. 말했다시피 우리가 고민하는 방향은 몸을 덜 움직이고 머리를 고생시키는 방향이에요. 즉 얘를 전개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방향이랑 맞지 않아. 즉 전개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풀까를 고민하고 반복되는 게 있는데 보기 흉하니 얘를 다른 문자로 바꾸려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를 전개해도 되긴 하는데 전개할까요? 그냥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 빼기 제곱이면 어떻게 돼? 즉 이거에서 얘가 되고 빼면 얘네들이 날아가니까 4x 세제곱 y 세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바에 의하면 세제곱 세제곱이 똑같으면 묶어서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나온 거죠. 뭐가? 4 곱하기 3 더하기 2k 3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것도 합차 공식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 빼기 4k 제곱에 세제곱인데, 잠깐만, k 제곱 얼마야? 2죠. 그럼 9 빼기 4 곱하기 2 뭐야? 9 빼기 8 얼마죠? 1. 답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잠시 쉬었다 합시다.